11월 30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우스컵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 고종인 금여경주에서는 악착같이 추입승부 펼쳐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줬었는데요. 전일은 추입할 생각조차를 안 했습니다. 김민배만 따라가는데 만족하다 보니까 김민배가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고종인 추입할 생각 없이 막에 만족하다 보니까 다소 좀 배당이 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8라운드는 김계현이 작년 4월달 이후 추입 승부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성민 상대로 추입이 나오다 보니까 세 자리 배당으로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는 또 낙차 사고까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박병하는 무난하게 우승 찾아 나갔었는데 전장윤이 운 좋게 2차권 진입하면서 후차권에서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라운드도 마찬가지예요. 권혁진이 직선에서 김한율 상대로 추입 나오려고 했었습니다만 차가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김한율을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뒤집기 배당으로 발생이 되면서 12라운드도 상당히 좀 배당판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우승급이 경주 펼쳐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결승 진출하지 못했었던 서들이 좀 접전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평소 1호 경주보다처럼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8라운드는 아무래도 1로조 선수로 구성된 편성 박병하가 여유있게 김경갑이나 김지식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무난하게 완승 가둘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라운드들 6, 7, 9, 10, 11라운드는 접전이 상당히 좀 불가피한 4대3의 맞대결. 12라운드 과연 노조 선수들이죠. 박건희와 유현우가 5대2의 싸움에서 5대2 싸움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권혁진 특별 승급 기회에 살려나가고 있는 만큼 강민성과 호흡을 맞춰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현우하고 박건희가 희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강민성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이 짜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임대승, 김명섭, 김한울, 강동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대승, 김명섭, 김한울, 강동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명섭, 김민배, 김명래, 김준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준빈이 저측 나서봤습니다만 주드럭발에 나갔었던 김명섭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었고요. 김민배는 막해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동주, 이세혁, 이유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주드럭발에 나갔었던 강동주가 10개 결승선 통과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김한율, 김형경, 함동주, 남용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한율이 전일 선행으로 운 좋게 버텨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속은 괜찮았습니다. 호미권했었던 남용찬이 젖히다 밀려났었고, 김현경은 막해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대승, 주석진, 장찬재, 손진철, 전장윤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임대승이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일단 이번 편성 김동관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컨디션 상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김동관 입장에서는 강동주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동관하고 김준빈, 여기에 강동주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편서 아무래도 임대승, 최성국, 김도환, 엄중히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주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를 김동관도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동주가 힘을 씁니다. 김동관이 몰고 가고 김준빈까지 따라 나서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동주
강동주가 묵직한 선행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김동관이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김준빈도 쫓아 나설 수 있죠. 딱히 호미권에서 몸싸움을 즐겨할 만한 노조 선수들이 없다는 점에서 김준빈까지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강동주를 상대로 김동관이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김동관의 뒷자리를 김준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노조 완승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강동주가 선행감이 괜찮아요. 김동관이 몰고 가기만 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지정훈련 때만큼 임대승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연이틀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성국이 힘을 쓰고 임대승하고 김도환이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임대승이 짧게 취입도 가능할 것 같고 지정훈련 때처럼 주도력을 발휘 나간다면 끝까지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도환의 타이밍만 뺏는다면 임대승도 가끔 1호 경주에서 선행으로 끝까지 버텨냈었던 경주가 간간히 있었어요. 타종부터 때려서 버텨냈었던 경주도 있었다는 점에서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대승의 버티기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연이틀 좀 노려보긴 했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던 임대승, 막판 유정임이 걷는다면 임대승하고 최성국이죠. 임대승하고 김도환 정도는 노조 선수들에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성국도 지금 선발급 강급 위기에 몰렸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승부 발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임대승하고 최성국입니다. 임대승하고 김도환의 동반 입상전들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동주가 힘을 쓰는 경주 김동관이 몰고 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넘어선다면 김준빈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 이번 편성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득점은 강지원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연이틀 상당히 좀 고점이었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대세력이 주석진이 있고 이재일이 있고 김일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일규가 자리 잡게 된다면 주석진하고 강재원이 막혀 나가면서 이재일이 쫓아 나서는 견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남영찬이 좀 힘을 쓰고 최순영하고 함동주가 쫓아 나서는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함동주가 선행력을 발휘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남영찬이 힘을 쓰는 최순영이 몰고 가거나 최순영이 저측 나서게 된다면 남영찬과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최순영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남영찬하고 함동주와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순영이 남영찬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함동주가 따라 나서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전 최순영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번 편성 잘 보면 때릴 선수도 없죠. 또 후미권에서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서로 욕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순영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최순영하고 남영찬입니다. 최순영하고 함동재 동반 입장을 먼저 한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강지원 입장에서는 주석진을 공략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주석진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9라운드 이규백하고 주석진의 동반 입상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손성진이 이규백 뒷자리 막혀 나가면서 주석진과 병주 상황이 발생됐는데 주석진이 끝까지 이규백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는 데 성공했었다면 손성진이 차가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손성진에게 주석진이 털리다 보니까 이규백까지 손성진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날만큼 주석진이 짧게 젖히기만 나서게 된다면 강지원 연이틀 봐서는 취임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석진이 또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승부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외선에서 최순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석진의 선정 가능성 쪽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짧게 젖히기만 한다면 유리한 편성인 만큼 주석진하고 강재원입니다. 주석진하고 최순영 정도는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속이 없는 편성 최순영이 젖히면 남영찬 최순영이 젖히면 함동주와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라인 중심으로 삼복승이 공략하게 된다면 주석진하고 강지원을 묶어서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최순영하고 남영찬을 묶어서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어중간한 선수들이 부진 많아 나가기 위해서 욕심을 낼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승컵 8라운드 전일은 박병화가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물론 뭐 낙차 사고까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수선하게 흘러갔어요. 금여경주 때 박병화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고종인 우승 가능성 공략해 들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었는데 아무래도 박병화가 결승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전일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었었고 또 유력의 1로조 선수로 구성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박병화가 강축이죠.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박병화가 후차권을 결정할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지식이 대타 출전하게 되면서 박병화 입장에서는 김지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이번 편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김성현이 출전하기로 예정됐었는데 전일 낙차 사고 원인 제공하면서 실격처를 당했습니다. 김지식이 대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최근 김지식 상당히 좀 몸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병화하고 김지식 두 선수가 타협점 찾아 나가게 된다면 뭐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박병화, 김지식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병화가 창원지역 선수들 만나면 적극적으로 챙겨 나갔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발치도 괜찮은 김경갑을 달고 김지식을 앞에다 두는 경우도 가능하죠. 김경갑은 막혀 만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지식은 추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견제 나가기 위해서 김경갑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박병화, 김경갑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병화하고 김지식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김경갑과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장찬재가 부상에서 빠르게 좀 회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뭐 김경갑의 뒷자리나 김지식의 뒷자리 장찬재가 쫓아 나설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병화의 선택을 받는 선수가 착순권 진입이 가능하죠. 김경갑, 김지식이 유리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지식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승컵 9라운드 이번 편성 이규백의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대가 진성균하고 박상서, 김기현밖에 없습니다. 김기현 전에 직선에서 8라운드 이성민까지 넘어서면서 작년 4월달 이후 올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자로 시작하는 3자리 배당의 주인공이 됐었어요. 이규백 입장에서는 진성균, 김계현 챙겨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진성균보다는 진성균 뭐 득점은 높죠. 선발에서 올라온 진성균입니다. 하지만 김계현은 우세에서 꾸준히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계현이 진성균, 김계현 챙겨 나가게 된다면 김계현을 챙겨 나가는 작전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현경이 충분히 빼앗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일 추주하는 과정에서 자전거가 부딪히다 보니까 김현경 낙차 사고는 피했습니다만 자전거 고장으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현경, 금여경주 때도 쫓아가지 못하면서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김민배가 있기 때문에 김현경이 후미끌 막혀 나가고 김영래가 따라 나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규백이 진성균이라든지 김계현을 달고 쐈을 때는 아무래도 김현경이 라인 전환해서 쫓아 나서는 경주도 가능하죠. 문제는 김민배가 전일처럼 시원스럽게 경주 이끌어 나갈지 이규백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지를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9라운드 이규백 다소 아쉬움을 남겼어요. 주석진이 마크만 됐었더라면 충분히 우승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손성진에게 취입당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6라운드 김민배가 우승을 차지해 나갔었죠. 참 어이없었던, 제 판단은 상당히 어이없었던 경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에서 고종인의 선전 적극적으로 권해드렸습니다. 고종인이 직선에서 취입까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좋은 결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악차까지 취임 나섰었던 고종인, 전인은 김민배 타종부터 거의 때렸습니다. 편안하게 막혀 나갔어요. 취입 생각 1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막혀 만족하면서 김민배의 우승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배당판이 좀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김민배 우승 찾아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힘을 쓰는 경주는 가능할 것 같아요. 김연경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규백이 좀 훌러덩 넘어서는 경주를 좀 먼저 생각해 보고 싶다는 점에서 이규백이 챙겨주게 된다면 전 김기현과 호흡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규백과 김계현의 동반 입장 쪽에 먼저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연경이 연이틀 상당히 좀 착순에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승부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 컨디션 살아나고 있어요. 타정전으로 아무래도 이규백의 뒤를 꿰차게 된다면 이규백과 김연경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규백이 진성균, 김계현 둘 중에 한 명 확실하게 챙겨 나갈 가능성, 전일 우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김기현을 챙겨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규백과 김기현의 동반 입상, 이규백과 김연경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김민배가 힘을 써야 되는, 김연경이 막혀 나갔을 때는 김민배 전일 보니까 다소 좀 무거웠어요. 금일만큼은 김연경이 연이틀 고전했었기 때문에 마크되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현경과 김민배 동반 입상, 김현경의 뒷자리를 김명래가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김현경과 이규백을 중심으로 양분해서 아무래도 김민배가 힘을 쓰면 김현경 추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경과 김민배, 김현경의 뒤를 김명래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규백이 전 김기현을 먼저 챙겨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진성규까지도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규백의 선정 가능성, 전반적인 시속은 김민배보다는 이규백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내선 잡는 데 상당히 유리한 만큼 김기현과 동반 입상 가능성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라운드 금요경주 때 이성민이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일 좀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막판 다소 부족했었죠. 김경현에게 잡히다 보니까 2차권에 머물렀었던 이성민, 하지만 금요일 김한율의 선행을 이성민이 활해 나가는, 이수혁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경주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김한율 전일 운이 많이 따랐어요. 금요일 경주 때는 마크 털렸고 전일은 힘을 썼습니다. 직선에서 권혁진이 잡으려고 했었는데 순간 김한율의 뒷바퀴하고 권혁진의 앞바퀴가 부딪히다 보니까 권혁진이 취입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결국 선행으로 버텨냈었던 김한율, 이래저래 자신감을 얻은 상황인 만큼 김한율이 힘을 쓰면 아무래도 이성민이 몰고 가고 상황에 따라서 이서혁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율과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민하고 김한율의 동반 입상 넘어서면 동서울팀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김한율도 선행감이 좀 어중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수영이 앞만 보고 달려나갑니다. 배정현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거나 배정현의 뒷자리를 전장현이 막혀 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배정현도 이번 회차 다소 좀 편성이 빡세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 하수영이 때려주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배정현도 확실하게 예전과는 몸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좀 충분히 승부욕 발에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정현과 하수영이에요. 배정현과 전장현 정도는 노져서들 완승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김한율이 자신감을 얻은 상황인 만큼 이성민이 몰고 가고 동서울팀 이서혁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배정현, 하수영, 전장현도 내선 잡는 데 유리한 만큼 김한율의 타이밍만 빼앗는다면 노조 완승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이번 패서 득점은 최영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대 살펴보면 이성광, 임섭, 고병수밖에 없습니다. 이성광이 힘을 쓰고 최영이 몰고 가고 고병수하고 임섭이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영이 우승 차지에 나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은섭의 선행감이 상당히 괜찮죠. 김명섭이 흥미권 막혀 나가고 이유진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이번 패서 최영 또다시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오은섭보다 김명섭이 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오은섭의 시석감이 괜찮아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오은섭과 김명래 동반 입장을 먼저 한번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김명섭도 마크 됐을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진만해 나가면서 취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오은섭과 김명섭 동반 입상 쪽에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유진은 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오은섭의 뒷자리를 최영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오은섭과 최영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은섭과 김명섭과의 협공 가능성 쪽에 최영은 뺏어야 되는데 오은섭도 시속감이 상당히 괜찮아요. 뺏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만큼 비노조 완승 가능성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광도 충분히 선행 타이밍 잡아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은섭이 김명섭 달았을 때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최영의 견제라고 한다면 못 넘죠. 고병수의 견제라고 한다면 더욱 못 넘습니다. 이성광이 땡겨만 준다면 최영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고병수와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살짝 취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성광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내 손을 잡고 힘을 쓰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주드럭을 발휘 나갈 수 있는 만큼 최영의 이를 활용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친구 도움 받기만 하면 돼요. 최영하고 고병수입니다. 최영하고 이성광 노저서들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주 오은섭 시속감 괜찮기 때문에 김명섭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보실 만큼 오은섭, 김명섭 동반 입상 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결승 12라운드 이번 회차 특별 승급 기회 잡고 있는 권혁진 전일 취입 기회 노려봤습니다만 자전거가 부딪히다 보니까 취입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권혁진. 하지만 뭐 강민성 있죠. 김정우 있습니다. 손성진, 고종인까지 활약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혁진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직선 취입은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충청권 강민성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강민성도 선취입이 모두 가능한 상황. 금일은 박건희, 유현우 넘어서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권혁진이 강민성 몰고 가면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에 만족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 승급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권혁진 입장에서는 강민성만 쫓아 나서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취입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권혁진과 강성민 동반 입상 쪽에 권혁진과 강성민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권혁진의 뒷자리는 손성진의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득점이 있기 때문에 권혁진의 뒤를 막혀 나가는 경주가 가능한 만큼 권혁진과 손성진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민성이 상당히 좀 선취입이 가능하고 묵직한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특선에서도 선행력이 통했었던 강민성입니다. 권혁진과 강민성의 동반 입상 쪽에 권혁진의 뒤는 손성진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회차 박건희도 상당히 좋아요. 문제는 유현우 밖에 연대 세력이 없습니다. 한데 두 선수가 동기생입니다. 과연 협공을 통해서 권혁진, 강민성 견제에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현우도 선행감이 상당히 괜찮죠. 박건희가 유현우 활에 나가게 된다면 강민성이 넘어서는 타이밍에서 넘어서기만 한다면 박건희가 유현우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우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동반 입상도 가능하죠. 아무래도 권혁진이 특별 승급 기회를 잡고 있고 또 5대2의 싸움이기 때문에 권혁진 중심으로 배당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 권혁진이 유현우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란 점 박건희가 강민성 취입해 나가거나 권혁진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박건희 중심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현우도 선행감이 괜찮기 때문에 강민성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넘어설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박건희 충분히 유현우하고 그 내손 잡고 긁어버리게 된다면 박건희, 유현우, 박건희, 강성민, 박건희, 권혁진까지도 충분히 박건희가 5대2의 싸움이기 때문에 괜찮은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권혁진하고 강성민 아무래도 충청권 연합에다가 궁합도 상당히 좋습니다.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이 매우 기대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접전 양상 경주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8라운드는 박병화 인정하고 후차가 찾는 편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